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외도를 지켰을 때, 외도를 하던 사람이 자신이 그것에 대해 들켰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말은 외도를 들켰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또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제가 잘못을 또 뭐 예를 들어 아내한테 이렇게 들켰을 때, 뭐 이랬을 때 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또 상대하고 또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나누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단순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도를 이제 들켰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분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습관성이든 중독이든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끊으려고 노력하지 꼭 않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뭐 그의 습관성이든 중독이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중독이 되었든 아니면 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좀 괴로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외도한 배우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외도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이제 피잖아요. 근데 이제 담배를 이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끊으려도 많이 시도도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도 좀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제 꼬리가 길든 뭐 어쨌든 뭔가 낌새가 안 좋아서 아니면 우연찮게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빨리 포기합니다. 빨리 이것에 대해서 좀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형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요렇게 본인이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딱 들키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요런 경우는 이렇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잘 안 된다,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했던 행위들이 전부 다 100%냐? 사실 또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좀 배우자 간에 좀 민망한, 배우자에겐 좀 얘기하긴, 아무리 자기가 병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하기 그러니까 얘기하기 좀 민망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남자들끼리도 막 이렇게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좀 뺄 건 빼고
하게 되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정말 그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고 또 고치려고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분 또는 결과를 뭐 배우자의 처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수순이죠. 예, 그 수순이고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끝났구나 아니면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좀 자기도 포기하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회복하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회복하려는 끊으려는 노력들을 어떤 걸 해왔는지 또 실제 해왔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보고 그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또 때로는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이 안 되면 세 번째 방법으로 어쨌든 될 때까지 쭉 밀고 나가는지가 진짜 자신이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는지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뭐냐면 이제 습관성이거나 중독이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지거나 재발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또 회복하려는 의지나 노력들을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중독이나 아니면 습관성 외도에 대해서 좀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사실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재발하게 되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몇 가지 시도해보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같이 요렇게 어떤 방식이 제일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들이 필요하고 사실 재발했을 때 있어서는 사실 화가 많이 나거든요. 화가 많이 나고 분명히 이 사람이 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일부러 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술을 마셔요.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 진정성이 없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끊으려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정말 중독자라면 사실 그 끊으려는 그 진정성이나 노력이 그 거짓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또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지고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알더라도 이제 화를 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넘어졌냐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 이로 인해서 좀 속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 더 회복의 방식이 잘못됐으면 좀 다른 거로 하던가 그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좀 수순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되죠. 어떻게 상대방이 뭐 중독이 일지언정 외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폭언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일단 회복의 방향에 있어서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의 방향에 있어서는 좀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본인이 상대방이 중독이라는 걸 알았으면 또 본인도 인정하고 배우자도 인정한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방향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첫 번째 후원자가 저에게 얘기한 건데, 가족이 같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 중독자가 회복을 해나갈 때, 중독자는 나중에 중독이 좀 끊어지거나 아니면 회복을 해나가는데, 배우자가 여전히 예전의 패턴대로 갖고 있으면 이게 바지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회복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상들 쭉 많거든요. 영상들 쭉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감들이 생길 거예요. 요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또 이제 신께서 좀 지혜 주시도록 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무엇보다 이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은 피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면,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피하자,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외도를 들켰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틀렸구나, 결국은 발각됐구나, 포기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피하자라는 게 있어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씨발 좆됐네 생각하고, 피하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하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앞으로 계속하자 말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단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로 쫙 이제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유형, 이런 것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또 그러진 않아요. 중독이라고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에, 초반에 하다 나중에 결국 하다 안 돼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피하자라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피하자라는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하냐면, 이제 외도를 들켰을 때 망했다, 어쨌든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외도를 들켰을 때 피하자, 이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피하자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요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세요. 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을 해요. 아니다, 난 안 했다, 나 안 갔다, 안 만났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안 했다, 시침이 뚝 되는 거. 또 하나는 축소하는 게 있어요. 10번 가놓고서 나 그냥 한 번 간 거야, 아니면 내가 드러낸 증거만큼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한 번 갔어, 뭐 10만 원 썼어, 뭐 그 사람 뭐 한 번 만났어,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처음엔 부정, 안 한다, 안 했다. 두 번째는 축소, 이제 적게 하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 또 유형은 거짓말. 그 사람 그냥 친구 그의 여자친구인데 내가 잠깐 뭐 이렇게 가다가 배웅해 준 거야,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잠깐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해서 차 마신 거야, 아니면 뭐 모텔은 나 혼자 갔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 일 때문에 간 거였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뭐 친구 사업 때문에 영업 때문에 보내준 거고 나는 그냥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 유형은 이제 앉아있다가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해보다가 좀 이게 불리하다 싶으면 에이 하면서 그냥 옷 딱 싸들고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죠. 아니면 몰라, 아니면 지금 약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떠버리는 회피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 네가 남편의 아니면 아내의 뒤를 쫓아? 막 이렇게 하면서 사생활도 없어 나는, 내 핸드폰을 뒤졌어,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내가 미안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근데 이제 사실 거기 위험을 피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꼬투리 잡는 유형이 있습니다. 꼬투리 잡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 화내는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상대방의 말에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그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상대방의 꼬투리를 말한 거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탓을 하는 거죠. 니 때문에 내가 간 거야. 야, 네가 나한테 어제 그 부부 관계를 허락해주지 않았잖아. 아니면 이제 너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잖아. 너 임신해가지고 내가 관계를 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나를 맨날 사업 때문에 집 나가 있으니까 내가 맨날 집에서 외로워서 사람을 만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탓을 합니다. 탓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들통났을 때 하는 피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패턴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을 봅니다. 간을. 그 다음에 처음에는 피하자 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한 간을 봅니다. 간을. 그래서 좀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고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쭉 봅니다. 좀 이렇게 쭉 보면 이거 내가 여기 갔던 거는 모르네. 내가 요 여자를 만났던 거는 이 남자를 만났던 거는 모르네. 아니면 요거는 아는데 요건 모르네. 내가 3명 만났는데 4명 만나고 5명 만났는데 1명만 알고 있네.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피하자 이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간을 봅니다. 간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이 섰다. 그러면 그 정도의 바운더리를 딱 세우고서 경계선을 세우고서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모텔을 검사하는군. 핸드폰을 보는 거 그러면 핸드폰을 문자로는 지우든가 보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 컴퓨터로만 하든가 뭐 메일로만 주고받든가 아니면 또 다른 메일로 계정을 바꾸든가 아니면 뭐 공중전화 쓰든가 폰을 하나 더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더 은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짓말이 더 늡니다. 요 정도 선에서 딱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이제 뭐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있어서 뭐 친구랑 같이 가 아니면 뭐 거기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막 화상 전화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 집도 이렇게 제 모텔도 보여주고 뭐 친구랑 있는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더 늡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배우자한테 잘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게 이렇게 잘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걸 어떻게 피할까 하다가 그걸 딱 피하면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아는지 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꼬리가 결국은 잡혀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들통이 나요. 그럼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하게 합니다. 더 심하게 부정하는 거죠. 아니다 라고 딱 잡아대든가 아니면 완전히 축소시켜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짓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게 들통나려고 하면 전화기 꺼버리고 잠적하든가 아니면 화를 정말 예전에는 소리만 질렀는데 이제 막 벽장을 막 때리고 막 뭐 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을 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탓을 막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막 당신이 막 자꾸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주니까 이렇지 막 이렇게 더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돼요. 외도를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부정하고 축소하고 거짓말. 왜냐면 이제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탁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당신에게 결정권을 맡긴다고 이렇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그 회복의 과정들을 이렇게 같이 좀 상의하고 도와주고, 또 배우자는 본인의 회복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어려움이 만약에 이 두 번째 케이스라면 훗날에 그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그 상처가 싸매어져서 그 서로의 약함에 대해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약한 가운데 강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외도의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이 그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유형이다. 그러면 사실 그 배우자가 비참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같이 회복을 해나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쭉 가셔야 되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재발할 때도 있는데 그 재발할 거예요, 아마 100%. 거의 재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제스처들을 취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회복의 과정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즐겼던 사람들, 또 즐기겠다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온갖 방법을 써서 피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다 그 다음에는 간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아는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은폐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엔 더 심하게 이제 피하려고 하는 이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이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나으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유형이 맞다. 뭐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고치려는 마음이 없다.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반응을 한다. 그럼 여러분, 포기하시고, 예, 그 사람 포기한다는 게 이혼이다.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답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신께서 도와주시 않으시면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단 마음 놓으시고, 그쪽에서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기 자립심을 키우셔야 합니다. 정서적인 자립심, 또 과거의 상처들에 의한 치유들,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심,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자립심,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립심,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자립심, 이런 것들을 자립심을 키우셔야 돼요. 혼자 두 발로 땅을 설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이 배우자랑 내가 이혼을 못 하겠는데, 사회적인 뭐 이목,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근데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는 정서적인, 뭐 경제적인 어떤 자립심이 딱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내가 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립심을 키워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방향들을 그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 모든 상황, 사건, 사람은 사실 일반화하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하고 축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피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반화하는 건 사실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몰라요. 배우자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자꾸 믿고 싶고, 또 나도 너무 축소시켜 생각하고 너무 확대해 생각해서 이제 잘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외도를 들켰을 때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정말 삶의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힘든 거예요. 잠깐 힘든 거 여러분들 지혜롭게 또 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잘 이 길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